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한 7개 지역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곧 사업 승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천 원미지구는 올 연말 사업계획 승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여전한 데다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어 순탄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천 원미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LH는 올 상반기 중 원미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사업 승인을 받아 2024년 중 보상과 이주,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구 지정 이후 3년여 만에 분양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사업지구 부동산 소유주 2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LH와 협의해온 주민대표 협의체를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주민대표 협의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도로변 상가 8개 필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에 나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지구가 된 뒤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거래가 가로막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구 지정 때 포함됐다가 지자체와 LH 협의로 사업에서 제외된 도로변 신축 상가 건물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본인 토지들을 제외해달라는 소송이 이 주민들이 성수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분석이나 설계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LH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계획대로 사업 일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원가 상승으로 사업비는 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추정 분담금 걱정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인천시는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역 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 현장 91곳에 시공과 구조, 품질과 안전 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11개 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고강동과 오정동 등 대장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지정 기간인 내년 5월 12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천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천시가 가톨릭대, 부천대 등 지역 4개의 대학교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은 정부와 학교 재원, 기부금을 확보하고 부천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학교 부담액의 50% 범위에서 식대를 지원해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게 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역 내 모든 대학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한 건 부천이 처음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감염병 안심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감염병 안심학교는 학교 스스로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학교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4개의 학교를 추가해 총 9개 학교를 안심학교로 선정하고 학교별로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안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어 시간에는 감염병 관련 문학작품을 읽고 글쓰기, 수학에는 지역별 감염병 발생률과 재생산 지수 분석하기 등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키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진로 연계 건강 동아리와 자매 결연 학교 방문 시 감염병 안심학교 홍보 등 학교 주도의 건강 특색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에 승강기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게 승강기입니다. 하루 평균 두세 번은 타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데요. 네, 하지만 승강기 사고는 곧바로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오늘은 아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추락, 갇힘 등 승강기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개선됐지만 승강기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승강기 개수는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승강기는 68만여 대였는데 2021년에 70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1만여 대가 넘는 승강기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개수가 증가하면서 승강기 사고도 증가했을까요?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는 21건, 2019년에는 72건, 2020년에는 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5, 5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승강기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승강기는 어떻게 위험을 대비해야 할까요? 승강기가 추락할 경우는 자세를 낮춰서 최대한 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승강기 안전체험이 가능한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제가 직접 승강기를 타고 위험한 상황 때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층수가 있습니다. 제가 5층을 누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움직이진 않지만 이 그래픽을 통해서 직접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저 멀리 저희 또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5층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처럼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상 호출 버튼이 여기 보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관리실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거든요. 여기가 선단동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네, 거기 혹시 비상벨 아래층에 승강기 안전번호 있는데 그거 보이시나요? 그 비상 호출 버튼 밑에 있는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승강기 번호가 1004-119번입니다. 네, 금방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을 제가 빨리 아직 안 와서 이제 갑갑하니까 나가려고 문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다던가 아니면 고장이 났으니까 발로 막 이 문을 차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조용히 얌전히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승강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 적재 하중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승강기 내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합니다. 정전 및 흔들림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로 연락하고 119 구조대 및 비상벨 구조 요청 시 승강기 고유 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별 과실 원인은 이용자와 작업자, 관리 주체, 유지 관리 업체 과실 중 대부분이 이용자 과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승강기를 타면서도 승강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직접 승강기 안전 체험을 해보고 승강기 위험 상황에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부천시에서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때에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연결해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김수경 주무관입니다. 예,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무료 증명사진 기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하게 되신 건가요? 네, 이번 사업은 부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소속 위원들의 정책 제안으로 추진되었는데요. 부천시 청년들에게 구직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중에는 심적인 부담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해주는 것이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직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시가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출생 연도가 1988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부여받은 쿠폰 번호를 지참하여 관내 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의 사진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예약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부천 청년 사진 드림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진 촬영은 일반 증명사진보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사진입니다. 따라서 촬영 및 보정 시 사진작가분들이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실 예정으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선정된 사진관은 정장 합성 또는 정장 대여가 가능하므로 정장이 없는 청년들도 문제없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천시에서 또 이 무료 증명사진 말고 다른 준비 중인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부천시는 청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 청년 사진 드림 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어학과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 또한 구직 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취업 준비 청년들이 현재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부천시 공직자 모두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김수경 주무관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전시 반려짝꿍이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나비의 모험, 노견일기 등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작품이 선보일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수의사 무료 상담, 유기동물 입양 상담 등을 비롯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통해 모인 기부금 전액은 유기견 관련 기관에 전해질 방침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개막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반려견을 동반해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개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